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x에 대한 3차 다항식 px가 다음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 px는 서로 다른 세 자연수 a, b, c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고 할 때 px를 x-6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지 찾아라. 일단은 px를 세팅하자는 소리죠. 그죠? pa 해서 0 나와요. a 넣어서 0 나와요. 라는 뜻은 인수정리에 의해서 px가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고? x-a를 인수로 갖는다고. 그죠? 그럼 이 옆에는 뭔지 몰라요. 뭐 이렇게. 그지?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 pb가 또 0이야. 라는 소리는 인수정리에 의해서 마찬가지 px가 x-b도 인수로 가져요. 뭐 이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지? 마찬가지 pc도 0 나와. 그러면 px가 마찬가지 x-c도 인수로 가져요. 뭐 이런 이야기라고. 그죠? 됐나? 물론 이게 0이 아니고 어떤 수여도 상관없어. 어떤 수여도 상관없다고. 맞죠? 그러면 요거 세 개를 한꺼번에 묶을 수 있다고. 한꺼번에. 그럼 px는 당연히 요것도 인수, 이것도 인수, 이것도 인수니까 x-a도 인수, x-b도 인수, x-c도 인수해야 되는구나. 그죠? 그 다음 제일 앞에 개수는 뭔지 몰라요. 숫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1일지 2일지 몰라. 그죠? 근데 앞에 써 있어요. 3차. 제일 앞에 개수는 1이다. 그럼 안 써도 된다는 소리죠. 그냥. 그래서 3차가 끝난 거야. 그냥. 그리고 나서 0 넣었더니 마이너스 6이에요. 0을 넣어요. 0을 넣어요. 그럼 0을 넣으면 마이너스 곱하기 ABC죠. 이게 마이너스 6이래. 그러면 플러스니까 ABC가 6 나왔다는 소리죠. ABC가 6. 근데 ABC가 뭐라고 써있냐면 서로 다른 세 자연수라고. 서로 다른 세 자연수. 자연수 3개 곱해갖고 다 다른 거 3개 곱해서 6 만드세요. 라는 소리죠. 그지? 그러면 나오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1, 2, 3. 순서는 뭔지 모르겠어. 순서는 모르겠고 1, 2, 3 곱하면 6이잖아.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px라는 게 주어진 게 x-1, x-2, x-3을 인수로 갖지.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다고. 됐나? 그럼 이걸 6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0되는 x값이니까 6을 넣어. 6을 넣으면 5, 6을 넣어요. 4, 6을 넣어요. 3. 이게 그냥 답이란 소리죠. 이게 나머지. 그래서 이게 20이니까 곱하면 60이 나머지구나. 됐나요? 이해하냐? 인수정의 겁나 중요합니다. 밑에 해봐요.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가 주어진 거야. 제일 앞에 개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라는 소리야. 나와 있으면 쓰고 안 나와 있으면 문자로 써야 돼요. 안 나와 있으면 문자로. 끝났는데?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는데 이걸 A라고 쓸 이유가 없는데? 나와 있잖아. 얼마 넣어서 0 되는지 나와 있잖아. 그냥. 는이 0이 아니라 이게 fx라고. 이게 px라고.
이거 넣어서 0 나왔다는 소리는 x-2분의 1을 인수로 가져요. 마찬가지 해석. 그래서 인수로 가져요. 인수로 가져요. 이미 3차가 끝난 거잖아. 제일 앞에 개수는 1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그게 px라고. 그러면 1로 나는 나머지 구하세요. fx 찾을 수 있어. fx. 는영이 아니라 그냥 그거라고. 그러니까 fx는 그 식이라고. 근데 그 식이 이거라며. 그럼 얘하고 얘가 똑같다는 소리잖아. 똑같은데 a, b, c는 세 자연수야. 서로 다른. 그럼 뭘 구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야. 그치. 그걸 알 수 있다고. 내 a, b, c가 다 다른 자연수래. 자연수 3개 곱해서 그거 되는 수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 누가 a인지는 몰라. 그럼 끝난 거잖아. 관계식 세팅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관계식 세팅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2학년 3학년 가서 쓸 거예요. 인수정리.
관계성을 찾아요. 관계성. 그러니까 이게 0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게 0 안 나와도 관계성을 잘 찾아보라고. 여기가 어떤 수로 계속 일정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로 일정해요. 뭐 이거 뒤에 이게 붙는다는 소리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도 뒤에가 이렇게 붙는다는 소리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똑같은 수면 인수정리를 쓸 수 있다고 항상. 안 똑같으면 어떡합니까? 안 똑같으면 넘겨보면 되잖아. 뭔가 관계성을 찾으면 되잖아. 관계성. 그죠? 얘하고 얘의 관계성, 얘하고 얘의 관계성을 한번 찾아봐 라는 소리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넘어가면 돼요? 안 돼? 관계성을 찾으라니까. 1 넣었는데 1 나와. 만약에 2 넣었는데 8 나와. 3 넣었는데 27 나와. 무슨 관계성이 보이니? 무슨 관계성이 보여? 세제곱의 관계성이 보이잖아. 그걸 찾으라는 소리야, 네가. 그럼 그걸 찾으면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1 넣어서 1, 0 나오고 항상 0 만드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겨서 0 만든 거거든. 0. 그래서 0 만든 거기 때문에 넘기면 0 나오니까 인수가 딱 되고 그게 넘어온 거라고 다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P2 얘가 0이고요. P3 얘가 0이고요. 이렇게 0을 만들라고 0을.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뭔지 모르지만 얘가 1 넣어서 0 나오고 2 넣어서 0 나오고 3 넣어서 0 나오니까 1을 인수로 2를 인수로 3을 인수로 이렇게 갖는다고 그죠? 그 다음 제일 앞에 개수는 맞춰줘야 돼. 됐나요? 근데 여기는 어떤 모양이냐면 얘가 바뀌는 거거든. 얘가 1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고 그죠? 그러면 이 옆에는 x가 아니라 x의 세제곱이지 그지? 이해돼? 이런 식의 문제를 푸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식 전체가 이거 세 개를 인수로 갖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 거라고. 이해돼요? 그럼 제일 앞에 개수는 뭔지 몰라요?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세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나요? 관계를 잘 보라고 관계를. 알았죠? 는 0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인수를 갖지 넘겨놓고 이 식과 이 식의 관계가 뭔지를 잘 찾아봐 뭐 이런 거야. 아니 이게 1일 때는 1 나오고 2일 때는 2 나오고 3일 때는 3 나오면 이게 x면 그 소리란 소리야. 그러면 사실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게 넘어간 거잖아. 그럼 여기가 플러스 x가 아니라 원래 이게 넘어가서 는 0을 만든 거잖아 원래.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게 넘어오면 플러스 x라고. 그래서 px는 하고 풀 수 있다고. 되나요? 응? 그렇게 막혔던 부분 다시 표시하고 며칠 있다 또 풀어보고 하세요. 반복하라니까 반복. 정말 반복 많이 하셔서 자기가 다 풀 줄 알아야 돼. 실제 내신은 거의 암기예요. 암기.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전체를 다 외워도 100점 맞을 수 있어요. 내신. 그래서 다 자꾸 풀어봐요. 자꾸 풀어보시고 풀면서 왜 이걸 이렇게 풀지 고민하면서 풀어요. 그래야 오래가. 그냥 무턱대고 들이다 외우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이게 왜 그러지? 라고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냥 들이다 외우지 말고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지 하고 고민하면서 풀어봐요. 그래야 오래 가거든 시간이. 기억이 오래 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봐. 조리제법. 어떤 3차 다항식 fx를 조리제법을 사용해서 구하는 과정입니다.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와 목을 구하세요. 그럼 일단은 fx를 알아야 이거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지? 근데 나와 있는 게 요식이야, 요식. 아, 그러면 요게 지금 fx죠. 뭔지 모르지만 이게 fx거든? 이 fx를 얘로 나눠서 몫이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가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잖아. 그죠? 됐나요? 그러면 fx를 뭘로 나눴다고? x-1로 나눴어. 그래서 1을 여기다 넣은 거야. 그죠? 그랬더니 몫이 나오는데 그 몫을 여기다 쭈르륵 쓴 거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그 다음 나머지가 나오는데 그 나머지가 10이구나 라고 쓴 거라고. 그죠? 됐냐? 그럼 요식을 항등식 만들어 보라고. 항등식. 그럼 fx는 x-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더하기 10 이렇게 항등식을 만들 수 있죠? 그지? 그러면 내가 요 조리제법만 보고 요식 안 쓰고 바로 올 수도 있니? 라고 묻는 거라고. 바로 올 수도 있니? 됐나? 바로 올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요 조리제법만 보고 여기서부터 바로 x-1로 나눠서 몫이 나왔구나. 나머지가 나왔구나.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됐죠? 그럼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x 플러스 2로 나눈 목과 나머지 구하세요. 이게 뭔지 찾으세요. 이거죠. 이걸로 나누면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와요.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와요. 이걸 찾으세요죠? 됐나? 그러면 요식을 변형해도 괜찮고 또는 그냥 요식을 정리하자. 정리. 그러면 x 3승이죠? x 3승. 그 다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럼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 x는 플러스 2x. 그 다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x. 그럼 플러스 5x. 그 다음 계산하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8. 요렇게 생긴 식이죠? 그럼 요식을 1차로 나눈 목과 나머지 구하세요. 1차로 나눈 목과 나머지는 조리제법 하면 가장 빠르다고. 그럼 마이너스 4, 5, 8. 얘를 나누자. 얼마로? 마이너스 2. 내려와요. 1,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6, 6이 12. 그럼 17. 곱하니까 마이너스 34.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에 20 얼마 나와요? 6인가? 되나요? 이해하냐? 그러면 이제 몫이 나왔죠? 이게 나머지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자기가. 됐냐? 이해해? 일단은 fx를 찾자고. 조리제법을 보고 fx 찾아보자고. 조리제법이 지금 한 번 있으니까 편한 거고 여러 번 나와도 똑같아요. 찾을 수 있어야 돼. 자기가. 해봐요.
진도가 조금밖에 안 나갔으니까 앞에 복습 많이 하세요. 앞에 복습. 뒤에 단원평가도 미리미리 풀고 범위에 맞춰갖고 미리미리 조금씩 풀어요. 그 다음 그 프린트는 중3 거야. 고등학교 우리 3학년 가면, 아니 고등학교 1학년 가면 3월달에 우리 시험 보잖아? 모의고사? 그래서 그 모의고사가 중학교 내용이 다 나와.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학사 시험이나 이런 걸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잘 보면 뭐 장학금 주는 학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노려보고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건 자유니까 학사는. 그래서 중3 거 한 번씩 풀어와야 돼.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다 나오니까 공식 까먹은 거 있거나 내용 까먹은 거 있으면 다시 정리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중학교 거를 잘 해야 돼. 고등학교 가서 중학교 게 나오지만 그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10번 봅시다. 자, 다항식을 다음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오른쪽에서 구하세요. 조리제법 하라는 소리야. 그냥 조리제법. 그지? 그럼 우리가 조리제법 어떻게 했냐면 개수만 쭉 썼어요. 2, 5. 그 다음 1차가 없네? 1차가 없으면 0이라고 쓰죠? 그 다음 상수는 1. 그 다음 0되는 x값을 앞에다 썼어요. 0되는 x값. 그죠? 그래서 2x 더하기 1이 0 되려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앞에다 쓰는 거죠? 그러면 a가 나왔죠? a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내려와 2. 그 다음 곱해요 마이너스 1. 더해요 4. 곱해요 마이너스 2. 더해요 마이너스 2. 곱해요 플러스 1. 더해요 2.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는 2가 돼요. 그죠? 요게 2야. 그죠? 그 다음 B는 4고요. C, D는 2고요. 마이너스 2. 그 다음 C도 마이너스 2에요. C. 여기까지 찾았고, 자, 우리가 몫을 구하세요. 그럼 몫이, 이게 몫이 아니다. 기억나요? 이게 몫이 아니다. 그죠? 그지? 왜냐면, 우리가 조리제법을 할 때는 실제로 x 빼기 알파 이렇게 생긴 모양. 이 알파 대신에 분수를 써도 괜찮은데 알파 대신에 분수를 써도 괜찮아. 요렇게 생긴 모양의 조리제법을 한 거라고. 이렇게 요걸로 나눴을 때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고 이렇게 나온 거라고.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 나는 ax-b 이걸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럼 나머지는 똑같지만 몫이 qx가 아니다. 기억나죠? qx가 아니다. 반드시 앞에 개수가 있으면 개수로 나눠야 된다.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몫이 이게 아니라 새로운 몫은 앞에 개수가 2니까 2로 나눈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이게 몫이라고. 그죠? 돼요? 그래서 qx하고 r을 덧셈 하세요. 그럼 qx가 이거고요. r이 2니까 요 두 개 덧셈 끝. 요렇게. 됐나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라고. 요거. 앞에 개수가 있는 나눗셈을 하면 조리제법에서 그 몫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조정하셔야 된다. 조정. 됐죠? 밑에 해보자.
말인지 모르지. 우리가 하는 조리제법은 다 0되는 x값을 이렇게 넣을 때 이런 모양을 집어넣는 거라고. 이런 모양. 이 모양이 아니라 이 모양. 그래서 조리제법을 이걸 갖고 나눗셈 한 조리제법을 하는 거나 이거로 나눗셈 한 조리제법은 어차피 조리제법 똑같이 나온다고. 똑같이 나오는데 이걸로 나눗셈은 몫이 그냥 이거야. 나머지는 이거야. 근데 이거로 나눴을 때는 앞에 개수가 존재하잖아. 그러면 몫이 바뀌어야 된다고. 몫이. 그럼 QX가 뭔지 다 바뀐다고 지금. 그지? 이게 아니라. 그럼 QX를 먼저 쓰라고. QX는 몇 X제곱? 뭔 소리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QX잖아. 이거로 나눴을 때는 몫이 이거라고. 근데 앞에 개수로 나누면 몫이 이게 아니라 얼마로? 앞에 숫자로 나눠야 된다고. 그럼 새로운 몫은 이게 아니라 몇 X제곱? 그냥 X제곱 마이너스 그렇게 쓰라고 쭉. 그게 QX라고. 그 QX에다가 나중에 3을 넣으라고. 옆에 마무리를 합시다. 이거 좀 봐요. 자, 3차식이야. 이게 3차식. 이렇게 생긴 3차식을 요렇게 x-1을 기준으로 쭉 묶어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3차식을 나타내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 풀어 헤치는 게 원칙인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묶어서 쓰는 게 더 편한 경우도 존재해요. 오케이? 더 편한 경우도 존재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왼쪽 좌변에 있는 식이 훨씬 편해 보이죠? 그지? 좌변에 있는 식이 훨씬 편해 보이는데 그 식을 우변으로 고치면 더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변이 더 편한 경우도 존재해요 라는 소리야. 그래서 그 두 개를 할 줄 알아야 돼. 자, 우선 우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해보자 라는 소리야. 우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고 봤더니 x-1이 다 공통으로 있잖아. 그래서 x-1로 묶어봐. 그러면 얘가 a의 x-1의 제곱 더하기 b의 x-1 더하기 c까지 묶이고 더하기 d죠. 그러면 다시 해석하면 앞에 있는 식을 x-1로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d구나 라는 게 주어진 거라고. 그죠? 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식 3, 그 다음 마이너스 1, 1차 없네요. 0, 4를 뭘로 나누라고? 1로. 그럼 내려오니까 3, 3, 1은 3, 2, 그러면 2, 2, 그럼 6이죠? 그럼 이게 D라고. 됐나요? 이게 D.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안에 것도 마찬가지로 요 안에 것도 다시 봐봐요. 얘를 x-1로 또 묶을 수 있어요. 그럼 a의 x-1 그 다음 더하기 b까지 묶이고 더하기 c거든. 그럼 아까 요게 몫이잖아. 요게 몫이거든. 요게 몫. 이 몫을 다시 한번 x-1로 나누라고. 그죠? 돼요? 그럼 나누면 이게 3이고요. 3, 1은 3. 그러면 여기가 5. 그럼 5, 1은 5. 여기가 7이죠. 그러면 이게 나머지인데 이 나머지가 c라고. 돼요? 이해하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자, 이 몫이거든. 이게 원래 몫이거든. 이 몫을 x-1로 나누면 새로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b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이 몫을 다시 x-1로 나누라고. x-1.
그러면 3이란 3. 그럼 이게 8이거든. 그럼 요게 B라고, 그죠? 그럼 다둠으로 안 쓴 요게 A라는 소리죠? 돼요? 그래서 내가 3x 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라는 값을 어떻게 쓸 수 있다고? 3에 x-1의 3승 더하기 8에 x-1의 제곱 더하기 7에 x-1 그 다음 플러스 마지막 상수 6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해하냐? 되냐? 졸리냐? 이해? 그럼 이렇게 쓰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x 대신에 1.1을 넣어봐. 뭐 1.01을 넣어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1.1을 3번 곱하고 3을 곱하고 1.1을 2번 곱하고 빼고 그 다음 4를 더하고 뭐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죠? 근데 그렇게 구하는 게 나은지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1이 없어지거든? 1이 없어지거든? 그러면 이거 3번 곱하는 거니까 0.0001이죠. 001이죠. 거기다 3을 곱하면 0.003이죠. 여기가. 돼요? 그 다음 여기다 곱하면 여기도 0.01이잖아. 그거 8 곱하는 거거든? 그럼 0.08이죠. 그 다음 여기다 곱하면 1 없어지네? 그럼 0.7이죠. 여기는 6이죠. 그냥 이거 덧셈마 세우죠. 이 계산이 훨씬 편하다는 소리야. 이해돼? 요 계산하는 것보다. 되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식을 오른쪽으로 표현하면 실제 간단해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라는 소리야. 무조건이 아니야. 존재합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내가 식을 이렇게 쓸지 자기가 정할 줄 알아야 돼. 됐어요? 2학년 가서도 마찬가지야. 어떨 때는 이렇게 쓸 거고 어떨 때는 이렇게 고쳐서 쓸 거야. 이게 고치는 게 훨씬 계산이 편한 경우도 존재해. 돼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지 말고 이런 것도 기억하자라는 소리야. 이런 식을 문제도 풀 수 있다.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돼요? 물론 이 식을 왜 이렇게 나타내는지를 설명을 다 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게 나눗셈을 하는 거야. 이거 그죠? 그러면 이 조리제법만 보고 네가 식을 찾을 수도 있어야 돼. 이해됩니까? 이 조리제법만 보고 3 곱하기 이거 3개. 그죠? 이거 3개. 보여요? 그 다음 B 곱하기 이거 2개. 이거 2개. 보여요? C 곱하기 이거 하나. 그 다음 마지막 상수. 됐나요? 이해하냐? 뭐 말 알겠죠?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조리제법이 이렇게 블라블라 나오는데 이렇게 블라블라 나와. 이렇게 할까? 이렇게 블라블라 나와. 그럼 이게 fx야. fx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되냐? 이 조리제법만 보고 fx가 뭘로 시작하는구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한다고요? 2 곱하기 요거 3개라고. 요거 3개. 그럼 얼마? x-1, x-2, x-4 더하기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했어. 1 곱하기 이제는 2개라고. 2개. 그럼 x-1, x-2 더하기 3 곱하기 x-1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하냐? 이해돼? 그러니까 조리제법만 그냥 주고 이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지 찾아라.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면 fx를 전개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쭉 써. 그리고 3 넣으면 답이지. 그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됐냐? 알겠냐? 이해합니까? 이렇게 자기가 찾을 줄 알아야 돼. 그럼 뒷장 봐봐요. 자, 이런 과정을 우리는 조리제법을 연속해서 풀었다고 해서 연조리제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연속해서 조리제법을 풀었어요. 자, A, B, C, D의 값을 각각 구하세요. 그냥 구하면 돼요. 그럼 저 모양 자체가 2, 그 다음 1, 마이너스 2, 3을 계속해서 1로 나눈 거다라는 소리야. 그죠? x-1로. 그러면 내려오니까 2, 3, 3, 1은 3, 1 곱하면 1,
4. 이게 마지막에 있는 D라고. 그죠? D가 찾아졌어.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걸 다시 x-1로 나누라고. 그러면 2, 5, 그 다음은 5, 6. 여기가 C구나. 그죠? 뒤에부터 나온다. 그 다음 마찬가지 x-1로 또 나누라고. 그럼 내려오고 2. 그럼 여기가 7이구나. 얘가 B. 그럼 여기는 A. A, B, C, D를 다 찾았죠. 됐나요? 그래서 요 식을 이런 식으로 쭉 표현할 수 있다고. 됐니? 밑에 해봐요.